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세계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망 오제 이야기 그리고 주나라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 22일에 개봉한 봉신영인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연문의 여비신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여기서 이 내용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그 주인공은 무왕이죠. 무왕인데 보니까 무왕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영걸이 강태공을 맡아갖고 펼쳐지는 이야기죠. 유명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게 이 봉신연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나라의 시대가 되는 거죠. 주나라의 시대가 되면서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알려진 정치를 폈죠. 그러니까 왕은 중국의 북부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들에게 다 땅을 주는 거예요. 영토를 주는 거죠.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강태공 여상이죠. 여상을 비롯해서 그를 도왔던 친인척들, 제후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의 동맹 세력이나 일족들에게 세습을 할 수가 있죠. 세습을.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봉투를 받은 대신에 주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민족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주나라를 섬겨야 되죠. 그래갖고 조세의 의무, 군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후들은 주 왕실에서 독립할 정도로 강성해지고 주 왕실은 약해져요. 봉건제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왕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우리가 고수선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한나라에 무제가 등장하면서 나라가 강해졌다고. 근데 무제가 등하자마자 한 게 봉건제를 없애버리고 봉건제가 아니죠. 그때는 이미 봉건제가 없었죠. 그 봉건제를 제일 처음에 없앤 게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예요. 진시황제는 9년제를 실시했는데 나중에 한나라 무제도 9년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가지고 통치하는 거, 총독을 보내갖고. 그러니까 주나라는 봉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실이 약해짐에 따라서 제후들, 나라들은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왕실이 명목상으로만 왕실이지 제국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요. 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원래 영토를 회수할 수 있는데 영토를 회수한다고 해서 영토를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시대. 그게 춘추 시대죠. 결국 이 주왕실은 그렇게 힘이 약해지다가 기원전 771년에 견웅, 중국에 올 때 오랑캐죠. 견웅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호경은 지금의 시안인데 이렇게 수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옮겨진 게 기원전 771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때부터는 주나라긴 주나라예요. 근데 동주시대라고 구분을 짓죠. 수도를 옮기기 전 시대를 서주시대, 그리고 수도를 옮긴 이후를 동주시대입니다. 서주시대까지는 주왕실의 권위가 살아있던 시대고요. 동주시대로 가면서 주왕실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제후들이 힘을 쓰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동주시대와 함께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다. 춘추 전국시대는 원래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다릅니다. 춘추시대는 약 200여 개의 제국들이 난립해 있던 시대예요. 반면에 전국시대에는요, 이 나라들이 다 망하고 다 통폐합돼서 전국칠홍이라고 하는 7개 나라가 남아서 서로 자웅을 겨루던 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나라가 많았던 만큼 그래도 명목상으로나마 주왕실을 섬기던 시대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주왕실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막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춘추시대 때 보면은 왕들이 다 없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춘추시대 때는 5패가 나옵니다. 5패. 춘추 5패. 그 춘추 5패가 뭐냐면 춘추시대 때 중국을 다스리고 통치한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의
연합국 사령관들이에요. 연합사령관. 이게 5패예요. 5패. 그 중에 첫 번째 패자가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나라 황공. 두 번째 패자가 진나라 문공이에요. 제나라 왕이 아니고 진나라 왕이 아니고 이미 권세는 왕보다 더했는데 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은 없어요. 이때까지는. 왜냐하면 왕은 주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명칭이 황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목공이라고 하고 공으로 가는 거죠. 춘추 5패는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이 춘추 5패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나라 함녀와 월나라 구천을 빼고 송나라 양공, 진나라 목공을 누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오나라 함녀와 월나라 구천을 넣죠. 중간에 보면 초나라가 장왕을 세우잖아요. 원래는 왕을 세우지 않는데 초나라만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초나라를 거의 오랑캐 취급을 한 거예요. 오랑캐 취급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춘추 시대가 막을 내리는 첫 번째 패자는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나라 황공하면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관중. 관중은 중국 모든 역대 역사 통틀어서 제갈공명과 함께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관중은 본래 제나라 환공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소백이었거든요. 소백. 소백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규라는. 나중에 제나라의 군주가 누가 될지를 첫째인 규와 그리고 둘째인 소백이 경쟁을 하는데 관중은 소백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규를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백을 죽이고 규를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관중의 친구였던 포수가라고 있습니다. 포수가는 둘째였던 소백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관중은 본인이 활을 쏴갖고 그 소백을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규가 쫓겨나고 소백이 제나라의 군주가 되죠. 이게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나라 소백이 규를 이겼을 때 규의 장단들이 부하들이 다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때 규의 측근 2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관중과 그리고 소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소홀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주는 것이 효이고 신하가 군주를 위해 주는 것이 춘이다라고 하면서 땅에 머리를 찧어서 죽었어요. 근데 관중은 그렇지 않았어요. 관중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는 길을 택하겠다. 나는 오로지 천하를 위해 살 뿐이다. 어찌 하나의 주인을 위해 천하를 버릴 것인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천하다. 그러면서 죽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아, 저 용기 없는 놈. 막 그렇게. 우리가 봐도 막 옛날 군주를 위해서 충의를 다한 사람은 되게 뭔가 충성스러워 보이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은 보기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중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왜 규를 위해 죽냐. 내가 규를 모시려고 했던 거는 천하를 위해 모시려고 했던 거고 천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규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런 웅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관중을 소인배로 보는 거고 그래서 제나라 황공은 이런 관중이 되게 싫었어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어딘가 되게 파렴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중을 알아본 사람이 관중과 오랜 시간 친구였던 포수가라는 사람이에요. 포수가. 그래서 포수기 이 관중을 죽이지 않도록 변호를 많이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천거를 해요. 재상으로. 원래 황공이 자기를 도왔던 포수가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나라의 재상을 맡겼는데 그 재상 자리를 포수기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관중을 청구한다고요. 그러니까 황공이 놀래죠. 그때 포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공께서 제나라 하나만을 다스릴 생각이라면 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원로 대신인 고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훗날 관중이 포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조금 길지만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늘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포숙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세가 따라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을 나갔다가 군주에게 쫓겨났다. 그러나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숙은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3번 싸움에 나갔다가 3번 모두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작 주가 싸움에서 졌을 때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다. 그래도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자그마한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천하의 이름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이걸 관포지교라고 하죠.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혼란했던 춘추 시대 때 첫 패자가 제나라 황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사의 성공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때문에. 포숙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올라도 되는 자리인데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능력 있는 부교육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게 현실인데, 교회에서도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게 일반적인데, 이런 춘추시대 때 난세 때 이 포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 같은 사람이 빛을 보고, 그리고 제나라가 첫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춘추 5패로서의 황공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훗날 이 황공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관중이 죽은 다음에 황공이 사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황공이. 그래서 삼총이라고 여기는 인사 정책의 실패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2달간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요. 그렇게 그런 춘추 시대 때 최고의 패자가 그렇게 황당한 일을 겪죠. 이게 인사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인사의 성공 때문에 패자가 됐고, 또 인사의 실패 때문에 결국 나라가 약해지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나라 폐업은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중이 잃은 폐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제나라 황공이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에 문제가 있을까? 물었을 때 이 관중이 그게 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사람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제대로 일을 맡기고 위임하라는 거죠. 뭐 하려고 하면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유비가 죽고 제갈공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유서는 되게 무능했거든요. 제갈공명이 전방에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유선이 황당한 행동들을 해요. 제갈공명을 불러들인다거나 너무 황당하게. 그래서 왜 불렀냐고 하니까 상부가 보고 싶었다,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만 뛰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군주도 그거에 대한 요량이 돼야 되는 거죠. 신하의 뛰어남을 군주가 알아보고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삼국시대의 조조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제나라 황공의 성공은 초기에 인사에 성공한 거고, 그 인사를 관중에게 맡겼을 때 철저하게 맡겼어요. 관중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관중이 어떻게 했냐면 소금과 비단의 생산, 어업 등 갖가지 산업을 막 발달을 시켰습니다. 관중은 의식이 풍족해야지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백성의 생활이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거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소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빈부격차가 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다음에 이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게 갖추는데 신경을 많이 썼죠. 제나라 황공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패자는 뭐냐? 패자는 단순히 군사력만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정복한 게 아니고, 춘추시대 때 패자는 연합군의 사령관이에요.
뭔가 이민족이 있거나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본인의 리더십으로 다 소환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패자죠. 패자. 옛날에는 주나라 왕실이 그걸 했지만 지금은 주나라 왕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이 패자가 하는 건데,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연나라와 위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제나라가 도왔고, 8개의 나라 연합군을 이끌어서 중흥을 노리던 양쯔강 이남의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연합공을 했을 때 모두가 그걸 인정하고 따르는 거, 그게 패자입니다. 초나라는 거의 중국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민족의 칭호를 받았던 나라거든요. 왜? 또 왕이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왕이라는 칭호를. 어디 감히 왕이라는 칭호를 써요. 주나라 왕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은 황제가 아니에요. 왕이지. 황제는 누가 처음 황제예요? 진시 황제 때부터 황제인 거고요. 춘추 시대 때 오패들은 명분상이나마 자기들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나라 왕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왕실을 위해서 패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춘추 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춘추 시대 첫 패자인 제나라 황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